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주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포항 25, 경주 영덕 울진은 23도를 기록해 밤사이 포항에는 열대야가 나타났고 낮 최고 기온은 경주 34, 포항 영덕 32, 울진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수요일 비 소식과 함께 한풀 꺾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동해안 해수욕장은 피서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수입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데요. 올해 피서지 경기를 이규설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가득한 여름바다. 바나나보트는 시원하게 바다를 가르고 젊은이들은 일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워터파크보다는 이런 바다에서 자연 파도를 즐기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다 정말 재밌습니다. 올해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해수욕장은 여름 내내 붐볐습니다. 포항 월포 해수욕장의 경우 8월 1일 토요일 12만 명, 8월 2일 일요일에는 하루 동안 17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작년에는 매주에 비가 많이 왔어요. 바람도 불고. 근데 올해는 이제 연상 한 3, 4주째로 날씨가 짱짱하니까 작년보다가 한 15% 이상 관광객이 더 오는 걸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피서객은 크게 늘었지만 상인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특히 바나나 보트 가게는 올여름 재미를 톡톡히 봤습니다. 올해는 날씨도 좋고 비도 안 오고 해서 작년보다 손님이 한 1.5배 정도 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음식을 집에서 준비해오는 알뜰피서 문화가 정착되면서 해수욕장 주변 다른 가게들은 별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음식도 밖에서 다 사가지고 왔고 또 여기는 야영장도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타포도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서 아주 경제적으로 이번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특히 올해는 14일 대체 휴일과 15일 광복절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남아있어서 여름이 끝날 때까지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으로 몰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여름 한철 벌어 1년 먹고 산다던 해수욕장 상인들의 이야기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6월부터 지난 4일까지 열사병 환자 35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9건보다 3.8배 증가한 것으로 발생 시간대는 낮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15명으로 가장 많고 오전 6시에서 12시가 12명, 그리고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가 8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도소방본부는 낮에 농촌 지역을 돌며 순찰을 실시하고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무리하게 일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달부터 관내 콜택시 1,400여 대에 안심 귀가 서비스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안심 귀가 서비스로 밤늦게 택시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여성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분실물 찾기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택시 안심 귀가 서비스는 앱을 설치한 이용자가 택시에 부착된 스티커에 스마트폰을 대면 차량 번호와 승차 시간 등이 가족 등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서비스입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내 외국인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지역관광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조사 결과 경주 여행 불편 사항은 내국인의 경우 대중교통이 15%로 가장 높고 외국인은 언어 소통이 51.6%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방문지는 내국인은 동궁과 월지가 21.5%, 외국인은 불국사가 65%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주 관광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으며 여행 형태와 만족도 등에 대해 관광지에서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유치원 교통안전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 전문 지식과 학습 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과 23개 지역교육청은 오늘 포항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안동, 구미, 경산 4개 권역 7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방법, 교통환경과 교통사고 현황 등을 교육합니다.
동아시안컵 일정으로 휴식기를 갖는 포항 스틸러스가 약속의 땅 가평에서 팀을 정비하고 재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지난달 29일부터 경기도 가평에서 팀의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전술 훈련을 집중 실시했고 지난 7일 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K리그 클래식 5위, FA컵 탈락 등 올 시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포항은 오는 12일 인천 원정에 이어 16일 전북과의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획득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오십천과 덕곡천이 만나는 영덕 삼각주공원 잔디밭에서 오는 12일 저녁 7시 반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오보의 플루트 연주와 가곡이 울려 퍼지고 영덕 음악 동호인들의 칸타빌레 플루트 앙상블과 아코디언, 통기타 연주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각주 공원에서는 다음 달 16일에도 음악회가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농산물 수입이 늘면서 외래 병해충의 유입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 2분기 수입된 농축산물 107만 6천여 건을 검역한 결과 2,629건에서 379종의 병해충이 검출됐고 이 가운데 농업과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1,594건에 대해서는 소독이나 폐기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폐기 반송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7%나 높아진 것으로 남아공산 화해류와 태국산 과채류, 중국산 묘목류 등의 수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검역본부는 동일 국가의 품목에서 병해충이 반복적으로 검출되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불법 어업으로 인해 어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최대 2년간 어업 허가가 제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현행 최대 1년인 어업허가 제한 기간이 앞으로는 최대 2년으로 늘어나 처벌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획물의 혼액을 막기 위해 혼액 저감 장치를 부착해 조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